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풍경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11월 18일 이날에 올해 수능, 그러니까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검정 시험이 마쳤습니다. 아, 코로나 시국이 2년이나 지속된 상황 속에서 다들 이 공부하시느냐 정말 힘드셨을 텐데 어제 수능 보신 고3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신 12년간의 노력을 꼭 보상받으시길 응원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공식적으로 수능이 끝나가지고 저도 어쨌든 간에 강사로서 어제 수능에서 모든 수험생들이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되는 이 한국사 영역에 대한 그런 해설을 한번 오늘 써보기로 했는데 사실 이번에 원래 제가 한국사 관련된 특강을 찍어볼까 고민하다가 제가 너무 개인적인 일정이 많아가지고 비록 이번 시험에는 제가 특강을 찍지 못했지만 내년 2020학년도 시험 때는 제가 이 고3 수험생분들을 위해 가지고 한국사 전용 특강과 예상 문제 등을 제가 작성해서 올릴 거니까 만약에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직 먼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도 좀 여러분들 시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 돌아오면은 일단 이 한국사 영역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평가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래도 좀 최근 기출을 조금 분석하면서 올해 시험에 대한 난이도를 총평한 결과는 제가 보기에 난이도는 너무 쉽지는 않았던 보통 정도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작년 수능은 진짜 뉴스에서 논란이 될 정도로 진짜 문제가 선지도 막 현대시대를 내는데 막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낼 정도로 너무 말도 안 되게 쉽게 내가지고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무난하긴 무난한데 그렇다고 너무 쉽게 낸 것도 아니고 한 제가 보기에는 한 전근대사 기준으로는 한 문제 그리고 근현대사 기준으로는 제가 보기에 넓게는 한 두 문제 정도가 그 나름대로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어렵게 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엔 한 이 세 문제 빼고는 전반적으로 이걸 제외한 문제들은 다 무난하게 출제돼가지고 아마 점수를 확보하는 것에서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몇 등급 정도를 맞아야 좀 수능에서 유리한지 그거 정확히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봤을 때 한 2등급 내지는 3등급 정도가 한 30점에서 35점 정도랑 가정했을 때 한 30점에서 35점 정도를 맞는 거에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올해 수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기본기 있게 다시 공부하셨다면 이번 수능에서 크게 어렵지 않게 좋은 점수를 취득했을 것이라고 응원드리며 다들 좋은 결과 있었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해설 시작하면은 먼저 1번 가 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걸 말씀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연천 전공리 그리고 여기 있는 주먹도끼가 있는데 일단 이 구석기 시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 시대 시기는 이런 식으로 연천 전공리랑 그 공주 석장리가 대표적인 유적지예요. 그래서 공주 석장리, 연천 전공리가 대표적 유적지고 이러한 주먹도끼와 같은 뗀석기.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이 한국사 수능의 경우는 이런 사실 사진이 그 사진 유물 사진이 선지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문제가 이런 식으로 그냥 선지를 그냥 키워드 대놓고 준 게 조금 이해적이었어요. 아무튼 간에 이런 뗀석기 이런 거 주먹도끼 이런 키워드를 봤을 때 문제 제시된 시기가 구석기 시대인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국사 수능이던 간에 엔간한 시험에서 1번은 엔간에서 공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선사시대를 출제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지 분석해보면은 1번 불상을 제작하였다. 불상은 아직 불교가 전래된 시기를 고려하면은 최소한 삼국시대는 가야 됩니다. 아직 멀었고 2번 비파형 동검을 만들었다. 이거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고 자 3번 철제 농기구로 농사를 지은 거는 철기 시대. 자 4번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했다. 덩이쇠를 화폐처럼 언급하려면 최소한 변환이라던가 그러니까 사만의 변환이라던가 아니면 가야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 채집과 사냥을 하며 이동 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이게 한국사 능력 건너시험도 그런데 보통은 구석기 시대를 내면은 이 채집과 사냥이라는 키워드라 이동 생활 그리고 플러스로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했다. 이런 키워드가 거의 95%로 정답으로 나오니까 이동생활, 동굴 막집 거주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구석기는 공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자, 이어서 2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확실하게 재미있는 게 이 왕의 경우에는 항상 이 왕을 내면은 항상 이 무령왕릉이란 키워드랑 이 그 무령왕릉의 특징인 벽돌무덤이란 키워드가 꼭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 왕을 내면은 무조건 이걸 내요. 자, 여기 무령왕릉. 이 무령왕릉만 꼭 힌트로 줘야 되고, 약간 내가 만약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까지 준비한다면 사실 한능검이 아니라 그 수능 수준에서 이런 키워드 몰라도 되는데, 여기 지석에다가 이 무령과 관련해가지고 뭐 영동 대장군, 뭐 백제 사마왕이라는 그런 일종의 시호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한능검 심화표 준비하신 분들만 알아두시고,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아무튼간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무령왕릉에 묻힌 이 무령왕이 백제 대표적인 왕으로서 이 무령왕은 웅진 시기의 대표적인 왕이다. 이거를 기억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이니까 지금 문제에 제시된 키워드는 백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보면은 자, 1번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자, 경복궁을 중건한 거는 흥선대원군인데 지금 국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조선시대라죠. 조선시대의 개항기 시기. 자, 틀렸고 2번 대조영에 의해 건국되었다. 이거는 발해랑 관련된 키워드니까 맞고. 자, 3번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였다. 지금 문제에 제시된 시기가 웅진 시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백제는 나중에 웅진에서 사비로 성왕 시기에 천도를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이니까 문제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정답 3번이고, 4번 전민면정도감을 설치한 거는 공민왕 시기인데 이 공민왕은 고려시대의 왕이죠. 틀렸고, 자, 5번 의정부 서사제 시였다. 이거 되게 한국사 수능 이런 데 되게 좋아하는 키워드인데 의정부 서사제는 세종 시기, 다른 말로 하면 조선시대의 키워드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참고로 이 의정부 서사제란 거는 뭔가 육조, 그리고 여기 약간 좀 의정부랑 이 그리고 왕 이런 식으로 약간 당시 신하들이랑 왕끼리 이렇게 토론하면서 정책 같은 걸 많이 논의했다.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을 가장 적절하고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포인트가 대놓고 나와 있어요. 여기 적혀있는 대로 통일신라의 왕권 강화, 통치체제 정비. 자, 그러니까 문제 포인트는 통일신라의 제도다.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 관련된 거로서 여기 있는 이런 국학이라는 일종의 국립교육기관도 나왔고, 자, 여기 있는 국립교육여도 여기 신문왕식의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해가지고 약간 이 노급 때는 노동력 진발권이 있지만 이 관료전의 경우에는 오직 땅의 세금만 걷어갈 수 있는 수도권만 있기 때문에 이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들의 그런 권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문제 포인트는 통일신라랑 관련된 것만 찾으면 되니까 한번 찾아보죠. 1번 훈민정을 발표했다. 이거는 솔직히 모르면 안 되죠.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언어 만들었다. 이거는 한국인이면 모르면 안 됩니다. 틀렸고, 2번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거는 고구려의 장수왕이에요. 자, 통일신라 때 수도는 평양이 아니라 이 시기의 수도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서경을 중시했다든지 뭔가 여기에 대한 그런 관심 같은 걸 많이 가졌던 시기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도를 옮긴 거는 고구려의 장수왕 시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고구려이기 때문에 안 맞고, 자, 3번 수원화성을 건설했다.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온 키워드인데 이거는 조선시대 정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4번 군국기무처를 설치했다. 이 군국기무처는 1차 가보개혁 시기죠. 그래서 이 1차 가보개혁 시기는 개항기 시기고, 뭐 국가로 얘기하면 조선시대라고 해야겠죠. 아무튼간 안 맞고, 5번 전국을 구주 오소경 체제로 편성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치면 약간 뭐 경기도, 뭐 전라북도, 경상도, 뭐 강원도 이런 식으로 일단 크게 나눈 다음에 이가 그 소경이라 해가지고 약간 좀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처럼 조금 중요한 지역 이런 식으로 뭔가 랜드마킹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 체제를 정비한 게 통일신라고, 약간 조금 더 나가면은 여기서 구주 오소경은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시대는 오도랑 양계를 두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팔도 체제를 정비했다. 이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어 4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학습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이게 약간 다른 시험은 모르겠는데, 약간 수능형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학습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는 유형을 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약간 한국사 수능은 뭔가 선지에서 뭔가 특정 내용과 관련된 주제랑 관련된 그런 선지를 문제 스타일에서 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보면은 다른 문제는 뭐뭐 하였다, 하였어, 아니면 이렇게 하였다, 이렇게 뭔가 다로 끝나는데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키워드로만 제시하는 유형을 조금 더 많이 내는 게 수능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관련된 주제가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 일단 의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제시된 주제랑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시기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의종 시기에, 고려시대 의종 시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번 보면은, 자, 여기 가까운 문신들과 술을 마시고 시를 읽다가 되돌아가는 거 있으니 뭐 하다가 호위 장사들의 배고픔이 심했다. 지금 왕은 지금 무신들이랑 술 게임하면서 오지게 놀고 있는데 지금 이 무신들은 지금 밥도 안 먹이고 지금 쫄쫄 굶고 있죠. 좋아. 여기서 정중부가 잠시 나왔는데 이의방 등이 따라가지고 문신들은 배불리 먹는데 우리들은 모두 굶주리 피곤하다. 그래서 이 문신들은 오지게 대우를 많이 해주는데 이 무신들은 굶주리고 피곤하다면서 대우를 더럽게 안 해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이의방이 빡쳐가지고 이를 참아야 하는가, 이게 하니까 이 정중부 경우에도 이 김돈준이라는 대표적인 문신이 있거든요. 이 문신이 자신 정중부 그 수염을 태운 것에 악감정이 남아있어가지고 거사를 계획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해결된 게 뭐냐면, 자, 이 시기에는, 이 의종 시기에는 문신에 대한 대우는 정말 좋아. 근데 무신에 대한 대우는 더럽게 안 좋고, 여기 특히 이 정중부란 인물은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으로 치면 진짜 군대로 치면 거의 원수급이에요. 정말 몇십 년 이상 약간 좀 고려의 뼈를 묻힐 정도로 정말 열심히 활동한 장수인데, 이 김돈중은 그 문신 중에서 더럽게 애기거든요. 진짜 아직 좀 신임 이런 인물인데, 이런 신인 인물이 거의 몇십 년 된 장수의 수염을 이렇게 확 태웠다는 거는 정말 얼마나 무신들을 개 무시했냐. 문신들이 무신들을 얼마나 개 무시했는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에 반발에 이 무신들이 빡쳐가지고 뭔가 사건이 일으켰다. 그거를 이해하는 게 이 문제의 요점이었어요. 그럼 보면은, 자, 1번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은 이거 당연히 개항기 시긴 가야겠죠. 아직 고려 시대에는 그렇게까지 뭔가 서양 국가랑 직접적인 교류할 만한 게 없어요. 그나마 뭐 아라비아상 이런 거 있는데 직접적인 그런 개화 정책이라고 하기엔 애매하죠. 틀렸고, 2번 강화도 조약의 체결은 역시 개항기식인데, 이거는 운요 사건을 계기로 당시에 그 일본이 이렇게 무력 시위를 벌치니까 당시에 조선 조정에서 논의하다가 최초로 이렇게 다른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근대적 조약을 체결한 게 강화도 조약의 의의죠. 근데 전혀 관련 없고요. 자, 4번 훈구와 사림의 대립. 자, 훈구와 사립은 조선시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훈구파라는 거는 약간 당시로 치면은 약간 고려시대 말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뭐 신진사대부인 뭐 정도전, 뭐 아니면 조준 이런 인물들 같이 약간 좀 처음에 국가를 이렇게 건설하면서 활동한 좀 그런 인물들이라면, 반대로 살인파는 약간 그 훈구파는 약간 당시에 좀 중앙에 섰던 인물이라면, 약간 이 훈구는 중앙, 그리고 이 사림의 경우에는 약간 지방에 응거하면서 출세보다는 정말 학문적인 걸 갈고 닦으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맞고 4번 무신정변의 발생, 이게 정답이죠. 이 무신에 대한 차별을 발해서 정변이 일으킨 거, 이 거사가 이거죠. 정답 4번이고, 5번 예송의 전개. 예송의 경우에도 역시 조선시대인데, 이때 당시에는 효종이랑 효종의 아내가 사망했을 때 그 상복을 몇 년 입을까, 이거를 논쟁한 게 예송의 핵심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다음 상황 여타한 시기의 모습으로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지금 문제 내용 보면은, 자, 여기 일단 키워드가 어떤 게 있냐면,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다루가치. 이 다루가치라는 거는 이 문제 제시된 시기의 국가가 이게 고려에게 간섭하기 위해 활동한 일종의 관리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지금 여기 선지, 짐, 사르, 칭하니 어찌 이렇게 참나만가 써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왕자 그 선지를 왕지로 짐을 고로 사를 유로 겨울 아꼈다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를 텐데 여러분들이 쉽게 풀려면 이런 다루가치란 키워드 샀던지 지금 이게 뭐냐면 왕이 분수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한자의 그런 맥락을 모를 수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여기 있는 선지라던가 짐이라던가 사라는 건 조금 약간 사람의 상하를 나올 때 조금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쓰는 건데 여기서 있는 왕지라던가 고라던가 유라는 거는 약간 직책상에서 좀 더 낮은 사람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니네 건방지게 너무 고귀한 단어 써. 그러니까 니네 좀 그 단어 쓰는 수준 낮춰라. 한 게 이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복식 같은 거를 격하했다는 그런 내용이라던가 이 시기의 대표적인 왕인 충렬왕. 그래서 이때는 이 시기의 왕들 대부분 다 충 이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러한 키워드랑 관련된 내용이 종합적으로 뭐냐면 다루같이 이게 용어 격하는 거 그리고 충땡땡 왕들이 활동한 시기는 공통적으로 원간섭기예요. 그래서 이 원나라에서 파견한 일종의 그런 감시를 위한 관지 그리고 원간섭기니까 당연히 원나라 입장에서는 빨리 니네 지금 안 굽혀? 이렇게 뭔가 협박하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보면은 자 1번 지게가 발급되었다. 지게가 발급된 거는 광무개혁 시기입니다. 틀렸고 2번 골품제가 실시된 거는 신라 넓게는 통일신라까지 다 이어졌고 자, 세 번째, 아관파천이 단행된 거는 이거는 개항기 시기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을미사변을 계기로 명성황후가 일본인 그들에게 시해되니까 고종이 쫄아가지고 이러셔 도망간 거죠. 4번, 지방에 서원이 설립된 거는 이건 조선시대라서 안 맞고 자, 원의 강요로 공려가 징발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일단 원나라가 간섭했던 게 핵심이고 이로 인해 가지고 당시 이 공려 징발을 위해 가지고 결혼도감도 설치했다. 그런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자, 이어서 6번. 밑줄친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 살짝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근대사에서 제일 어렵다 본 게 전 이거긴 한데 이 문제도 살짝 헷갈릴 수 있었어요. 자, 보면은 여기 지금 근데 포인트가 사실 이 문제는 여기 있는 최승로가 시무 28조 올렸다는 거랑 그리고 12목의 지방과 파견 등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통치 체제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문제 이렇게 풀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이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린 시기의 왕이 누구예요? 하던지 아니면 그 유교 정책이랑 관련된 거 둘 중 하나 찾았으면 이 문제 풀 수 있는데 최승로는 고려시대의 성종과 너무 짝짝꿍이죠. 그래가지고 최승로 시무 28조 고려 성종 국룰 키워드입니다. 보면은 1번 척하비를 세웠다. 이거는 흥선대원군이죠. 당시 그 서양과의 그런 수교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올린 그런 일종의 비석이고 2번 대동법을 시행한 거는 광해군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 자, 세 번째 국자감을 정비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일단 고려 성종 시기에 국자감 정비했는데 헷갈려. 그러면 유교정치 관련된 게 또 국자감이에요. 왜냐 당시 그런 유교 그런 교육을 위한 국립교육기관으로서 역할한 게 국자감이니까 정답은 3번이고 4번 대가야를 병합한 거는 신라의 진흥왕이기 때문에 틀렸고 자 장용영을 설치한 거는 조선시대 정주로서 이거는 왕실호의 군대죠.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이어서 7번 다음 문제 나타난 시기 경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제가 하는 거를 가르치는 수험생들한테 이 키워드들 꼭 외우라고요. 일단 그래서 지금 문제 나와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전황이란 키워드랑 그리고 여기 신해년의 통공 있고 나서 금난 정권을 상실한 시전 상인들은 이런 키워드 그리고 여기 있는 좀 어려운 키워드인데 평시서라는 시장 감독 기구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엔 이 문제 풀었으면은 이 신해통공이랑 시전상인 이거가 다 풀었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엔. 그래서 키워드가 총 4가지인데 이 평시서까지 몰랐더라도 일단 전황. 이 전황이란 거는 뭐냐면 약간 부자들이 화폐를 벌어나면 이 화폐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창고에다 오직 이거 수수료 오니까 화폐들을 쓰지 않고 계속 창고에 박아놓기만 하니까 화폐가 유통이 안 돼가지고 이 유통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물가가 대거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게 전황이고요. 이 신해통공이란 거는 당시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을 제외하고는 상업활동을 자유롭게 그래서 정조시기의 신해통공을 말하는 건데 이 정조시기의 신해통공을 인해 가지고 당시에 상업활동이 보다 자유롭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황은 결과적으로 조선시대 후기의 상황이란 걸 알면 됩니다. 자 그럼 보면은 1번
전시과 제도가 운영된 거는 고려시대죠. 틀렸고 2번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었다. 이건 김영삼 정부 시기 현대사죠. 아예 안 맞고 3번 산미증식 계획이 실시된 거는 이건 일제감정기 시기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런 쌀 생산량 늘린다 명목으로서 쌀 수타 더 많이 한 정책이고 4번 담배를 비롯한 산풍작물이 재배됐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농법이 발달되면서 산풍작물도 많이 재배했죠. 정답 4번이고 5번 송해 상인들이 병난도에서 무역한 거는 고려시대죠. 이건 대표적인 무역항.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번. 가 왕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세종이 지편제 설치했다. 이거 갖다가만 안 풀었으면 돼요. 자, 뒤에까지 쭉 읽어보면은 이 왕이 즉위한 이후에 지편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했다. 그래서 홍문관을 설치한 시기의 왕이 누군가요? 그거는 조선시대의 성종입니다. 그래서 지편전 세종, 홍문관 성종, 이거를 아냐 모르냐, 이 문제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보면은 1번 교육 입국조서를 반포한 거는 2차 가부격 시기입니다. 그래서 완전 시기가 안 맞고요. 1번 매소송 전투에서 승리한 거는 이거는 삼국의 통일 과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예 관련이 없고 3번 경국대전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조선 성종 시기에 반포한 우리나라 법전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우상국을 정복한 거는 삼국시대의 지증왕이기 때문에 안 맞고 5번 후뇨시조로 남긴 거는 고려시대의 왕건입니다. 그래서 약간 홍문관의 키워드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삼국시대, 그러니까 삼국시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조선시대 전기랑 관련된 키워드가 3번밖에 없어가지고 아마 선지 분석만 제대로 써도 이 문제는 조금 쉽게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9번. 가 전쟁 등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조금 어려웠다면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여기 있는 왜군을 물리친다는 키워드 갖다가 이미 풀 수 있는데 사실 이거 갖다가 이 문제 푸는 게 중요한데 아마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의병장이란 키워드랑 여기 있는 이 조헌이란 인물이 조금 어려우시죠. 이 조헌. 왜냐하면 한능검 수준에서 이 조헌이란 인물을 잘 모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약간 수능을 준비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 조헌이란 인물이 누구지? 약간 헷갈리게 되게 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명정벌에 필요한 길을 내어달라는 당시 정명가도를 요구한 이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키워드 갖다 풀 수 있고 여기 의병은 이렇게 왜군이 장악한 전투에서 수복했으나 금산 전투 이게 당시에 그 이 문제 제시된 전쟁인 그 임진왜란과 관련된 대표적인 전투 중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 조언 갖다 푸지 않았었고 이 왜군이라던가 아니면 명나라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거 갖다가 임진왜란을 추론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 다른 거 갖다가 추론하기엔 너무 키워드가 어려웠어요. 한국사 수능 수준에선. 아무튼 1번 어제연이 광성부에서 항전한 거는 개항기 시기에 신미양요이기 때문에 틀렸고 2번 이순신이 한산도 해전에서 승리했다. 이거는 당시 임진왜란 시기의 대표적 해전의 승리 사례죠. 정답 2번이고 3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적군을 격파한 거는 고구려가 수나라의 외세를 방어한 대표적 사례고요. 4번 김자진이 청산리 전투를 승리를 이끈 거는 지금이 아니라 일제감정기 시기는 가야 돼요. 그래서 청산리 전투는 1920년대입니다. 심지어. 그리고 마지막 서희가 외교단판으로 강동 육주 지역을 확보한 거는 거란 1차. 이거는 고려시대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로 약간 거란 같은 경우에 좀 예세침이 많은데 1차의 경우에는 서희, 2차의 경우에는 양규, 그리고 3차의 경우에는 강강찬이 귀주에서 그 귀주 대첩을 통해 가지고 당시 거란군을 방어했다. 이것까지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전반부의 마지막 문제인 10번. 다음 자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사료를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포인트 제가 집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선비들은 지금 중국 땅의 주인은 오랑캐인 청이라면서 중국으로부터 배우기를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약간 야 지금 중국의 국가는 명나라가 아니라 그 오랑캐의 청나라인데 우리가 쟤네 걸 왜 배워냐 하면서 약간 좀 조선시대 선비들하고 꼰대질을 보여주는데 여기 잘 보면은 정작 우리는 지금의 중국은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청에 계승된 훌륭한 법과 제도마저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청으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면은 장차 어디에서 본받아서 행하겠는가? 이거를 다른 말로 한마디로 딱 줄여서 얘기하면은 북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는 이게 뭐냐면 병자호란 이후에 그 청나라를 정벌해야 된다는 북벌론과 대비돼서 당시 그 약간 좀 청나라를 보고서 본받을 건 본받자는 북학론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래도 본받을 건 본받자는 북학론이고, 특히 이 책의 주장은 나의 열하일기와 조금 더 어긋남이 없다는 이 열하일기를 저술한 박지원이 주장한 북학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북학론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보면은 1번 불교 개혁과 수성개혁사, 이거는 고려시대 수성개혁사니까 진울이랑 관련된 건데 아예 이건 불교랑 관련이 없습니다. 자, 2번 실학의 대두와 북학사상. 자, 실학파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실용적인 학문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거는 북학의 대표적인 사상이라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아, 청나라 걸 배울 건 배우자, 이거의 맥락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3번 단군신앙과 대종교 창시. 대종교는 사실상 일제감정기 시기에 나처를 대표해서 만든 종교입니다. 틀렸고, 선종의 유행과 구산산문. 이 구산산문은 이 선종의 대표적 집단으로서 이거는 통일신라 하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관련이 없고요. 자, 마지막 풍수지리설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고려시대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전반부는 이렇게 마치고 후반부 해설을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밑줄 친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이 문제 포인트는 자, 청의 알선으로 서양 국가와 최초로 체결했다. 일단 최초로 체결했다가 중요하고, 여기 수신사 김홍지 가져온 조선 책략이 조약 체결에 영향을 주었다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 당시 조선이 크게 청나라와도 친해지고 일본과도 친해지고 그리고 미국과도 친해져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조약 결과상 이 조선 담내로 4절 동안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보빙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 나와 있는 이 조약은 뭐냐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 살짝 어려울 수 있었어요. 보면은 자, 1번 최국 대우 조항을 포함했다. 맞아요. 그래서 최초로 최국 대우 조항을 포함한 게 이 조약이고, 비슷한 걸로써 조일 통상 장정도 이거를 포함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2번 베트남 전쟁 파병의 배경이 된 거는 굳이 따지면 브라운 가스죠. 이거는 현대사랑 관련된 거라서 아예 안 맞고, 3번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된 거는 을사늑약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통감부 설치랑 외교권 박탈을 규정했고, 자, 러의 전쟁 중에 강제로 체결한 거는 굳이 따지면 두 가지예요. 그 당시에 그 군사동 요충지를 장악한 한일 의정서랑 재정고문이랑 외교고문 파견을 규정한 1차 한일 협약이 있고, 마지막 대한제국 군대 해상을 규정한 거는 정미칠조약, 다른 말로 하면은 한일 신협약인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 다음 자를 활용한 탐구 활동을 가장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포인트만 찾으면 돼요. 자, 보면은 여기 있는 자, 난리의 빌미는 고부.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거는 이 고부농민 봉기의 약간 원이 된 조병갑, 이런 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고부농민 봉기를 진압시키기 위해 가지고 파견된 인물이 안핵사 이용태였는데, 이 안핵사 이용태가 파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핵사 이용태가 더 깽판을 쳐가지고 당시에 농민들이 빡쳐가지고 일으킨 게 이 전봉준 등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이 일으킨 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시 실제 전두성까지 점령할 정도로 당시 군대가 커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 가지고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때 당시 텐진 조약 인해 가지고 일본에게 그 파병 알리니까 일본도 참전해 가지고 1차적으로 이 운동이 종결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건 결과적으로 동학농민 운동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럼 보면은 1번 삼별초의 활동 시기는 당연히 고려시대죠. 이거는 이 삼별초가 당시에 그 개경 환도 결정에 반발해가지고 몽골과 끝까지 싸운 게 삼별초죠. 틀렸고, 2번 정동행설 설치 목적은 원간섭기 시기인데, 이 원간섭기 시기에 정동행성을 설치하면서 여몽 연합군이 형성되었습니다. 틀렸고, 3번 동아농민 운동의 전개 과정. 맞죠? 정답이고, 4번 백두사 정계비의 건립 계기는 조선 숙종 시기에 영토를 나누면서 청나라랑 이 조선이랑 청나라 간의 그 영토 문제를 해결해서 설치한 게 백두사 정계비이기 때문에 정답은 안 맞고요. 자, 마지막으로 5번 병자호란 당시에 활약한 인물은 굳이 얘기한다면 뭐 대표적으로 뭐 김상용이라던가 뭐 임경업이라던가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병자호란 관련된 게 아니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미출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삼원보의 그 신흥 강습소라는 국외 독립 운동 기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교육과 산업 진등의 목적,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식으로 태극서관, 이거는 약간 좀 출판물 같은 거 담당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마지막으로 네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는 그런 혐의로 인해 가지고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게 이 단체여가지고, 이런 키워드를 모두 종합하면은 문제 난 단체는 신민회예요. 자, 보면은 1번 신민회, 1번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설립했다. 맞아요. 이 대성학교는 신민회의 안차원 선생님이, 이 오산학교는 이승우 선생님이 만든 민족학교입니다. 정답 1번이고, 2번 단발령의 철회를 요구한 거는 굳이 따지면 을미의병이겠죠? 안 맞고, 3번 원산 총파업에 참여한 거는 이건 일제감정기 시기인데, 당시 원산 지역에서 문평라이진 선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게 원산 총파업이라 틀렸고, 4번 새마을 운동이 전개된 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그 농촌과 도시의 그런 균형 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으킨 운동이고, 마지막 어린이날을 제정한 거는 일제감정기 시기에 방정환님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엔 9월 모평에서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1927년 이 단체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하고, 특히 제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의 강령으로서 이 기회주의를 부인한다, 이거를 항상 강조하고, 이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이게 중요했고, 특히 여기 있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 당시에는 현재 진상 조사단을 파괴했다, 이 키워드도 힌트가 될 수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 단체의 경우에는 신민회가 아니라 신간회랑 관련된 거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보면은 1번 국채보상 운동을 주도했다. 자, 국채보상 운동은 개항기 시기에 국채보상 기성회를 중심으로 일으킨 거니까 아예 안 맞고, 2번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결성됐다. 맞아요. 이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민족주의 계열과 그 사회주의 계열 연합의 필요성이 모색되면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면서 만들어진 단체가 신간회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을미사변에 반발하여 조직되었다. 자, 을미사변도 개항기 시기입니다. 아예 시기가 안 맞고요. 4번 조선건국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거는 여운형 선생님이라던가 안재홍 선생님이 대표적인데, 이거는 현대사랑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아예 안 맞고요. 5번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한 거는 독립협회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5번 가 민족운동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자, 뭐 좀 지금 사료가 독특해가지고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자, 일단 첫 번째 고종의 죽음에 무슨 일이에요? 일단 문제 제시된 운동은 일단 고종이 인산일 때 발생했고, 두 번째 한국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민족대표 33의 명의로 발표된 기미독립선언서랑 관련된 게 이 운동이기 때문에 고종의 인산이 민족대표 33위, 그리고 최대 규모의 민족 독립운동이라는 키워드가 붙는 거는 3.1운동인데, 지금 문제 제기한 거는 배경이니까 한번 보면은 1번
제주 4.3 사건이 발생했다. 자, 이거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기 위해서 당시에 남한 쪽에 남로당을 중심으로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니은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했다. 자, 미국의 윌슨 자결주의 망한 거. 그러니까 니네 문제는 니가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독립하고 싶으니까 독립 문제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 오케이 하면서 발생한 게 그 3.1운동이고요. 자, 디귿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직된 거 역시 이승만 정부 시기예요. 그래서 현대사 관련된 키워드니까 안 맞고, 참고 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당시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단체고요. 마지막 리을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다음에 이걸 영향받아가지고 기미 독립선언서가 나중에 발표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28 독립선언서가 조금 더 먼저 발표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16번부터 20번까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랑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보기에 특히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16번. 이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자 보면은 자, 회사를 세우고 싶을 때 자,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회사 설립할 때 총독 허가 받는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회사령이에요. 그래서 총독을 허가를 받으면서 회사를 세웠던 시기를 고려하면은 이거는 토지조사 사업이 시행되었었던 1910년대의 모습인데, 제가 크게 일제감정 지식의 사회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1910년대의 경우에는 공포라고 치고 1920년대의 경우에 세뇌, 그리고 193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전쟁, 세뇌, 그리고 노역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910년대는 공포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뭐 태영령이라든지 아니면 교사가 제복을 입고 칼을 찬다, 이런 약간 좀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헌병교사제, 이런 게 많이 보이는 게 1910년대라는데, 보면은 1번 제복을 입고 칼을 차는 교원. 자, 아주 공포스럽죠. 정답 1번이고요. 2번 만적과 봉기를 모의하는 노비는 고려시대 그 무신정권 시기에 그런 약간 좀 천민들이 주도한 대표적인 반란이기 때문에 틀렸고, 3번 통리기 무화문에 근무하는 거는 이건 개항기 시기의 개화 총괄 기구이기 때문에 틀렸고, 4번 쌍성 총관부 공격에 동원되는 병사의 경우에는 공민왕과 관련된 키워드니까 틀렸고, 마지막 5번 오시통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여성은 이거 역시 현대사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7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여기 있는 문제는 자,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군사조직, 일단 이 키워드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충칭 시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조직인데, 뭐 그거 모르더라도 여기 1940년 창설했다는 키워드가 있었고, 자, 그리고 미국 전략 정보국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독립군은 충칭 시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조직이자 미국과 같은 연합군과 이런 식으로 연합작전을 전개한 군사 조직임으로써 한국 광복군이라는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번 위화도 해군을 단행했다. 자, 위화도 해군은 고려시대 말에 이성계가 요동정보를 철회하고 그 위화도에서 군사 돌린 거 말하는 거고, 2번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한 거는 6.25 전쟁 시기를 아예 안 맞고, 3번 대마도를 정벌한 거는 이종무죠. 이종무. 그래서 이종무의 경우에는 조선 세종 시기에 활동했었고, 4번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거는 동학 농민 운동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결론적으로 정답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됐다. 그래서 연합군과 연합작전 전개했다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거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한 3문제 남았네요. 자, 18번 다음 배경이 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3차 개헌이거든요. 이 3차 개헌은 1960년에 만들었고, 핵심이 뭐냐면 내각 책임제, 다른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간선제고요. 그걸 모르더라도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 이 하야하게 된 배경이 된 민주화 운동이 뭔지 알면 이 문제는 푸는데, 보면은 1번 사회상 후원 조치에 저항했다. 이거는 6월 민주항쟁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유신헌법의 철폐를 주장했다. 유신헌법의 철폐를 주장했다는 얘기가 나오려면은 조금 한국사 수능 수준 어려울 수 있는데, 굳이 따진다면 이거 3.1민주 구구선언 이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었고, 3번 3.15 부정선거에 항의했다. 자, 그래서 당시 이승만 정부가
그 투표용지가 막 100개인데 막 120개 이렇게 막 불리니까 그런 부정선거 한 거에서 발생한 게 3.15 부정선거, 그거에 의해서 발생한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4.19 혁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전태일의 분신사건이 기록됐다. 이건 1970년에 발생한 거라 시기가 안 맞습니다. 이건 60년이고 틀렸고, 신고문 세력의 권력 장악에 반대한 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거 19번. 가 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문제에서 위원회란 힌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개최 지역이 서울과 평양인데, 이거는 1차고 서울과 평양은 2차예요. 그래서 1차는 서울 지역에서 개최됐는데 2차의 경우에는 서울과 평양 동시에 개최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냐면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됐는데, 약간 눈치가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지금 이게 개최된 여기가 뭐냐면 약간 좀 궁궐 같은 걸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덕수궁 석조전이에요. 보면 여기 또 미국과 소련이 민주주의 임시정부 구성에 대한 참여와 정당 및 사회단체를 놓고 대립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그렇게 이렇게 논의했었고, 이 서울과 평양에서 이렇게 개최됐고 임시정부 수립 논의를 위해서 개최했다. 이거를 파악한 게 힘이었는데, 그래서 이 키워드를 모두 종합하면 나온 게 뭐냐면 이거는 바로 미국과 소련이 함께 공동으로 회의를 하기 위해 만든 미소공동위원회입니다. 그럼 보면은 1번 허니육조를 건의했다. 자, 허니육조는 독립협회가 주장한 겁니다. 개항기 시겨가지고 아예 안 맞고, 2번 원산학사를 설립했다. 이거는 1883년에 개항기 시기에 만든 거여서 그 당시에 그 약간 좀 약간 그 원산 지역의 그 주민들, 그러니까 원산 지역 그 덕원부 주민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아예 이거는 지역도 안 맞고 시기도 안 맞아가지고 어색하고요. 3번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한 건 이건 1920년대 밀립대학 기성이라 해가지고 당시 이상재 선생님 등을 대표로 우리나라만의 약간 좀 고등교육 그 기관을 설립하자 그런 운동이었었고, 4번 일제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철회시킨 거는 보안회입니다. 그래서 아예 안 맞고, 그래서 정답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설치됐다. 그래서 당시에 신탁 통치 같은 거 논의하고 약간 좀 그런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위한 추후 논의 같은 걸 하자고 얘기한 게 미소공동위원회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사실 근데 이 문제도 앞서 다른 문제에 비하면 좀 어려웠지만 이 문제가 미국이랑 소련이 나왔다는 거라 이런 지도를 보고서 아 현대사랑을 눈치챘으면 지금 나머지가 현대사랑 관련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기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20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어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다음 이 어려운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왜냐면 이건 그나마 아마 제가 보기에 이거 연도문들 헷갈리기 쉬운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같은 정부 시기에 정답을 두 개 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었지만 시기만 정확하게 구별했으면 이 문제는 좀 어렵지 않았어요. 보면은 일단 자, 한국과 소련의 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한국과 소련이 그 국교를 수립했고 지금 2년 전에 서울올림픽,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제 제기된 시기에는 서울올림픽이 1988년이니까 한국과 소련의 정상회담은 1990년이에요. 그래서 가의 시기는 노태우 정부 시기에 한국과 소련의 국교 정상화 이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여기 있는 거는 자 분단된 이후로 처음으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2000년에 김대중 정부 시기에 그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기 키워드인데, 그래서 이 노태우 정부 시기랑 김대중 정부 시기 키워드 사이를 찾는 거라 약간 시기가 헷갈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좀 선지 분석 좀 꼼꼼히 하신 분들이 이 문제 풀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설치된 거는 1972년이에요. 그래서 1972년이라 박정희 정부 시기 키워드라 안 맞고, 2번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된 것도 역시 똑같이 1972년이에요. 그래서 일단 두 시기는 박정희 정부 시기니까 당연히 노태우 정부 시기보다 이전입니다. 그래서 안 맞고, 3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이게 1991년에 노태우 정부 시기의 대표적인 통일 업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암기하기 쉽게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조언다 해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 세 가지가 노태우 정부 시기의 대표적인 키워드인데 아마 연도가 1년밖에 차이가 없어가지고 헷갈리기 쉬웠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선지 속을 통해가지고 정확한 시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보면은 판문점의 정전협정이 조인된 거는 1953년에 이승만 정부 시기 키워드고요. 한일국교 정상화 회담이 개최된 거는 1965년쯤에 이건
특정이 정보식이 키워드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정보가 너무 아니어가지고 소거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한국사 수능 2022학년도 해설을 마치고 내년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경향을 파악해가지고 잘 준비하셔가지고 꼭 수능 때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해설 보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